5강 마리아DB 테이블 스페이스와 파티션 테이블 강의를 맡게 된 정한재입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장에서는 InnoDB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2장에서는 파티션 테이블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장에서는 InnoDB 테이블 스페이스의 개념 그리고 InnoDB 테이블 스페이스의 종류 및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InnoDB 테이블 스페이스란 InnoDB의 언디스크 스트럭처. 즉 InnoDB는 이제 디스크상의 논리적 공간인 테이블 스페이스의 모든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게 일단 테이블 스페이스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테이블 스페이스 그리고 이 크기에 대한 내부적으로는 테이블 스페이스의 세그먼트, 익스텐트, 페이지, 로우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게 가장 큰 범위는 테이블 스페이스고 그 다음 하위 범위가 세그먼트, 그 다음이 익스턴트, 페이지, 로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게 하면 네. 혹시 지금 목소리가 너무 큰가요? 일단 네, 일단 네 괜찮다고 하네요.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이블 스페이스에는 5가지의 이제 분류가 가능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일 per 테이블 스페이스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너럴 테이블 스페이스, 템포러리 테이블 스페이스, 언두 테이블 스페이스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는 체인지 버퍼의 저장 영역입니다. 체인지 버퍼의 저장 영역으로 기본적으로 IB 데이터 1이라는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 파일이 생기고 그리고 마리아DB 데이터 디렉토리에 생성이 됩니다. 그럼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pwd 하시면 지금 여기 마리아DB 기본 데이터 디렉토리에 저희가 있고요. 좀 크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pwd 하면 여기 데이터 디렉토리죠. 이 디렉토리에서 lsl 하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의 데이터 파일입니다. 이 안에는 이제 어, 테이블과 이제 인덱스 그리고 인덱스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체인지 버퍼의 저장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 크기와 그리고 수는 InnoDB 데이터 파일 패스라는 이제 변수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거를 DB에 접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하시면 이제 show variables like InnoDB 데이터 이렇게만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됐네요. 네. 이제 여기 보시면 InnoDB 데이터 파일 path라는 변수가 있죠. 이 변수의 이름, 그리고 크기, 그리고 이거는 이제 크기, auto extend 이런 식으로 크기와 수를 지정할 수 있다.
이거는 뭐 my.cnf 파일을 가시거나 아니면 콘솔로 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체인지 버퍼의 저장 영역이고 테이블과 인덱스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거는 뒤에서 얘기할 파일 per 테이블 테이블 스페이스와도 관련이 있으니 나중에 그 부분은 뒤에서 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파일 per 테이블 스페이스란 어, 하나의 InnoDB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와 인덱스를 개별로 관리하는 테이블 스페이스입니다. 어, InnoDB 테이블 스페이스 여기 보시면 show variables like InnoDB file per table 보시면 value가 on으로 돼 있죠. 값이 on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on으로 설정돼 있게 되면 이제 각 예를 들면 저희가 카페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뭐 베버리지라든지 커스터머라든지 인플로이라든지 올더스 디테일이라든지 오더라든지 이런 각 테이블이 있었잖아요. 이 테이블에 대한 정보가 별도로 파일로 생성이 돼서 저장이 된다. 대신 이 값이 on으로 설정이 돼 있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on으로 설정돼 있지 않으면 아까 위에서 얘기한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라는 공간에 모든 데이터가 테이블 정보와 인덱스 정보가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 공간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개별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게 훨씬 좋고요.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클라이언트에서 이 파일 per 테이블 언더바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DB 네, 그리고 하나 더 붙여 여기 검색을 해보면 이 값이 지금 on으로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클라이언트로 나가서 데이터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서 개별 파일이 생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SL 그럼 여기 카페 데이터베이스라는 디렉토리가 하나 카페 디렉토리에서 LSL 해주시면 여기 개별적인 테이블에 대한 파일이 생긴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파일의 내용에 무엇이 있냐 한번 직접 찾아보도록 하죠. 여기서 beverage.frm 이렇게 strings beverage.frm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여기에는 이제 테이블 구조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 IBD 파일에는 어떤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strings beverage.ibd .ibd 입력을 해주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카페 카페에 이제 베버리지 테이블에 정보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이제 들어가 있다. 실제 데이터에 대한 정보죠. 그래서 파이per 테이블 테이블 스페이스를 이제 값을 on으로 설정하면 개별적인 테이블 파일이 생긴다. 테이블에 대한 파일이 생긴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테이블 스페이스란 어, 이제 마리아DB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테이블 스페이스이고 여기서는 이제 마리아DB 커뮤니티 버전이라든지 아니면 MySQL에서만 지원이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은 딱히 드릴 게 없고, 네, 템포러리 테이블 스페이스는 이제 데이터 디렉토리에서 보시면 이 파일 ibtmp1 이 파일이 이제 템포러리 테이블 스페이스인데요. 네, 이제 사용자가 생성한 임시 테이블의 변경 사항에 대한 롤백 세그먼트를 저장하는 영역입니다. 이제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변수에서 이제 클라이언트에 접속해서 베리어블즈 이제 like tmp 이런 식으로 렉을 하면 emp 이 정도만 검색해 보도록 그러면 inodb 템프 데이터 파일 패스라고 이제 경로 이제 파일명과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랑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변수로 설정이 가능하다는 부분, 지정이 가능하다는 부분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두 테이블 스페이스는 어, 마리아DB 커뮤니티 버전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읽기 일관성을 이제 RDB의 경우에는 읽기 일관성 MBCC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내부 이런 언두 테이블 스페이스라는 영역이 있고 이 영역 안에서 이제 이 영역이 수행하는 이제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시연님이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번 강의에서 짚고 넘어갈 건 일단 마리아DB에서는 커뮤니티 버전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마리아DB 엔터프라이즈 버전에서 지원한다는 점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장 파티션 테이블. 그럼 얘도 한번 클라이언트에서 직접 확인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언두. 검색해 보면 이제 언두 테이블 스페이스가 값이 0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값은 아무리 변경을 해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0입니다. 네, 그럼 이제 파티션 테이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티션 테이블의 개념은 일단 어, 파티션이란 하나의 테이블을 파티션이란 더 작은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는 기법인데요. 예를 들면 여기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1월부터 12월까지 날짜 데이터가 한 테이블에 있었다고 하면 파티셔닝을 해서 이거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개별로 월별로 분할해서 저장이 가능하다는 이제 개념입니다. 그럼 이제 파티셔닝의 장점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티셔닝의 장점에는 데이터 관리의 용이성 그리고 쿼리를 최적화할 수 있고 쿼리의 최적화라는 부분은 이제 쿼리의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나진다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골고루 균등하게 분산시킬 수 있고 확장성 확장성이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대표적인 파티셔닝 전략에는 레인지 파티셔닝, 리스트 파티셔닝, 해시 파티셔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고, 그리고 좀, 이제 좀 서브 파티셔닝이라는 이제 기존의 이제 레인지 파티셔닝과 이제 해시 파티셔닝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서브 파티셔닝이 있습니다. 레인지 파티셔닝의 이제 내용에는 좀 히스토리컬 데이터, 즉, 그러니까 좀 날짜 단위, 아까 저희가 이 그림에서 봤듯이 날짜 데이터 같은 경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용이하고, 그리고 리스트 파티셔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국가나 지역을 단위로 파티션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시 파티셔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균등하게 분할한다라는 이점이 있고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브 파티셔닝은 이제 분할된 데이터를 한 번 더 세분화해서 이중으로 파티셔닝을 할 수 있다. 이제 이게 내용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레인지 파티셔닝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어, 데이터를 이제 레인지로 파티션하는 건데, 이게 관리가 용이하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히스토리컬 데이터에 적합하다. 그리고 데이터 가용성, 그리고 이제 유지 보수 및 용이 및 시간 단축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 단축은 뭐 성능, 쿼리의 최적화를 의미하겠죠. 그림에서는 이제 판매 DB, 예를 들면 세일즈 테이블이 있으면 그 세일즈 테이블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22년도, 23년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분할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리스트 파티션. 어, 여기서 리스트 파티션은 여기서는 보면 서울 DB를 구별로 등분한 건데요. 그럼 예를 들면 서울이라는 큰 하나의 테이블이 있었으면 이것을 강남구, 강서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중구, 종로구 이렇게 분할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러면 이제 불연속적인 데이터에 대한 분할 기법을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인지랑 리스트 파티션의 이제 가장 이제 눈에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레인지는 이제 히스토리컬 데이터에 대한 관리가 용이하고 리스트는 어, 불, 불연속적이고 히스토리컬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용이합니다. 네, 해시 파티셔닝은 아까 이제 저희가 히스토리컬과 히스토리컬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구별을 했다면, 이거는 얘도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고, 얘는 보통 이제 여러 이제 뭐 데이터가 나열된 데이터가 있으면 어, 균등하게 배분한다. 예를 들면 뭐 이 크기가 12라고 했을 때, 여기서 12라고 했을 때 크기가 1부터 12까지 크기 데이터가 들어있다고 하면 이걸 크기를 균등하게 해서 배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설명에서도 보시면 디스크 간 균등한 데이터 분배가 용이하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데이터를 스트라이핑하고자 할 때 적합하다. 이 의미는 이제 데이터를 균등하게 하여 좀 부하를 줄이는 작업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레인지에 따른 분포도를 알 수 없는 테이블. 이거는 이제 리스트와 비슷하죠. 그리고 도 마찬가지로 리스트 파티셔닝과 마찬가지로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다루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럼 이제 파티셔닝 실습을 들어갈 건데요. 테이블 실습 1까지 하고 한번 쉬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실습 1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파티션, 쇼 플러그인즈를 한번 입력해서 파티셔닝이 지원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 플러그인즈.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파티션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파티셔닝이 지원이 된다는 의미겠죠. 그럼 이제 레인지 파티셔닝을 한번 본격적으로 직접 실습을 통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 카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주시고요. 이제 마리아DB 카페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실습 테이블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제 레인지 파티셔닝에서 이제 가장 도드라지는 문법은 이제 파티션 바이 레인지 그리고 연도를 기준으로 지금 레인지 파티션을 했고 그리고 이제 21년도에 values less than 이 부분은 21년도 이전의 데이터를 여기 sales 21에 저장하고 22년도 이전의 데이터를 sales 22에 저장하고 이런 이런 문법을 적용해서 한번 테이블을 생성해 보았습니다. 그럼 한번 잘 생성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show create table sales 슬래시 g로 좀 보기 편하게.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네, 잘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실습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복사해서요.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한번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select asterisk from sales. 그럼 여기에 프로덕트 아이디 101 그리고 커스텀 아이디 201 이런 식으로 그리고 타임 아이디도 이렇게 기록됐고요. 채널 아이디, 프로모션 아이디 그리고 수량, 이제 판매 수 그리고 판매 금액 등이 이렇게 데이터가 잘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파티셔닝 테이블을 저희가 쓰는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고 한번 이거를 실행 계획을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파티셔닝을 하는 이유는 이제 쿼리의 성능 개선의 목적도 크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제 실행 계획을 조회해 봄으로써 쿼리가 어떤 식으로 내부적으로 동작을 해서 해당 파티션만 읽어올 수 있는지 한번 그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asterisk from sales 이렇게 그리고 역슬래시 g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저희가 select asterisk from sales를 한 건데요. 그러면 모든 파티션을 다 읽어오죠. 이러면 사실 파티션 테이블을 쓰는 이유는 없겠죠.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여기다가 웨어저를 붙여서 어, 몇 년도의 데이터 그러면 한번 이렇게 타임 아이디 타임 아이디가 2022 22년 이전의 데이터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보게 되면, 네. 이제 22년, 21년과 22년에 파티션 테이블만 읽어온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어, 이 해당 세일즈 테이블의 규모가 엄청 크면, 사이즈가 엄청 크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분할된 테이블만 읽어오는 게 훨씬 더 DB의 성능을, 쿼리의 성능을 훨씬 더 개선할 수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많이 없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큰 규모의 데이터를 다룰 때는 파티션 테이블이 아주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방금 저희가 파티셔닝을 설정을 할 때, 파티션 테이블을 설정을 할 때 타임 아이디를 기준으로 설정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타임 아이디로 설정한 이 데이트 요거를 기준으로 파티셔닝을 조회해야지 이렇게 두 가지의 파티션만 되고요. 뭐 예를 들면 다른 프로덕트 아이디를 기준으로 조회를 한다고 하면 모든 파티션이 다 사용되겠죠. 그러면 이제 인포메이션 스키마, 인포메이션 스키마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파티션 테이블에 대한 세부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Let asterisk from 이런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래시 G. 근데 이런 모든 파티션에 대한 정보가 나오니까 where로 where table name sales 좀 살짝 깨지네요. 그러면 이거를 슬래시 G 해서 어, 잠시만요. 다시 이게 싱글 코테이션이 빠졌죠.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일단 인포메이션 스키마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파티션 테이블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나옵니다. 파티션 테이블 네임, 세일즈 언더바 2021 그리고 서브 파티션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넣을 값으로 뜨고요. 네, 그리고 파티션의 기준이 되는 타임 아이디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정보들이 이렇게 쭉 나열돼서 나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디스크에 이러한 내용들이 뭐 개별적인 파티션 테이블에 대한 파일이 생성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거는 이 과정은 아까 저희가 테이블 스페이스를 얘기하면서 파일 펄 테이블을 온으로 설정한 걸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파티션 테이블에 대한 개별 파일이 카페 이 파일 안에 생성이 됐겠죠. 그럼 한번 여기서 나가서 이 지금 데이터 디렉토리죠, 저희가. 데이터 디렉토리가 맞네요. 그러면 카페 파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페 디렉토리로 들어가 보면 lsl 해주시면 방금 7시 56분에 개별 파티션 뭐 21년, 22년, 23년, 24년에 대한 개별 파일이
이렇게 파티셔닝 돼서 생성이 됐네요. 그럼 아까 여기 FRM은 아까 저희가 테이블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파일이다 했는데 PAR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strings sales 점 PAR 이러면 파티션 정보에 대한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파티션 테이블이 생성이 됐을 때만 나오는 파일입니다. 네, 이렇게 레인지 파티션까지 실습을 마쳤고 이제 10분 쉬고 그럼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고 볼게요. 이번에는 판매 테이블인데 이제 지역별로 판매 테이블을 파티셔닝한 파티션 테이블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리스트 파티션에서 문법적인 특징은 이제 파티션 바이 리스트 컬럼스 리스트를 이렇게 컬럼스를 명시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 주 단위로 이제 파티션을 한다라는 걸 명시해 주고 그리고 예를 들면 뉴욕 여기 NY 보이시죠? NY 그냥 뉴욕의 뉴욕주에서 판매된 이제 판매된 판매된 내역은 이제 여기 노스 이스트에 포함되도록 한번 테이블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클라이언트에 다시 접속해 주시고요. 카페, 카페를 사용해 주시고 이 내용을 쌓아서 네, 이러면 지금 테이블이 생성이 됐겠죠? 테이블즈 네, 지역별 판매 테이블이 생성이 됐네요. 그럼 한번 어, 테이블 정보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reate 테이블 q1 sales by region 해주시면 네 테이블명 그리고 이제 테이블에 들어간 컬럼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주마다 이렇게 구별이 돼서 파티셔닝이 지금 6개 파티션이 됐네요. 그럼 한번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인서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인서트가 됐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asterisk from Q1 sales by 보시면 네 데이터가 잘 들어왔네요. 부서 부서 넘버와 부서 이름 그리고 분기별 판매 수익 그리고 주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파티션에 대한 실행 계획도 한번 봐야죠. display partitions select asterisk from Q1 sales by 이전 그리고 옆 슬래시 G 해주시면 네 지금 저희가 모든 전체 테이블을 조회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 모든 파티션을 읽어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뉴욕주에 해당하는 파티션만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explain 파티션 select asterisk from Q1 sales by region where state 아 뉴욕인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네 그러면 이제 Q1 언더바 노스이스트 파티션만 읽어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이게 쿼리 성능 개선에 훨씬 유리하다라는 점 알려드리고 채팅이 왔는데 잠시만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네이버를 파티션 네이버로 고치려면 어떤 것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뭐 데이터의 유형을 봐야겠죠. 뭐 데이터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연속적인 데이터다, 히스토리컬 데이터다, 뭐 연도별로 기록을 해야 된다. 그럼 레인지 파티셔닝을 적용할 수 있고요. 뭐 그거는 이제 어떤 데이터 유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포린키가 걸려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나중에 질문을 따로 모아서 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가 끝나고 내일 아마, 네, 내일 저희가 그 질문을 다 취합해서 올리는 걸로 할게요. 일단 강의를 먼저 진행을 하고 알려드리도록, 네, 그렇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답변 못 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포메이션 스키마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use information 파티션 방금 저희가 생성한 파티션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세부적으로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terisk from partitions where table name Q1 sales by 식으로 이제 역슬래시 G 해주시면 네, 해당 테이블에 대한 세부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각 파티션에 대한 세부 정보들이 나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파티션 테이블에 대한 별도의 파일이 생성이 됐는지 한번 클라이언트에서 나가서 OS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SL 일단 현재 위치는 네. 데이터 파일 기본 데이터 디렉토리에서 카페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별도의 파일이 구성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해시 파티셔닝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 파티셔닝의 이제 문법적인 특징은 뭐 이렇게 파티션 바이 해시 그리고 파티션 O 이런 식으로 숫자를 지정해서 다섯 개 균등하게 분할된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그럼 이번 테이블은 저희가 스쿠버 장비에 대한 테이블을 생성해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스 카페 해주셔야 되고요. 다시 네. 그리고 쇼 크리에이트 쇼 테이블즈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쿠버 기어 테이블이 생긴 걸 확인하실 수 있죠. 테이블 구조에 대한 정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 크리에이트 테이블 스쿠버 기어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아까 저희가 테이블을 생성할 때 했던 정보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데이터를 한번 인서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select asterisk from scuba gear.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잘 들어왔네요. 그러면 이제 파티션 테이블에 대한 실행 계획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plain partitions, 여기서 select asterisk from scuba gear.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네. 지금 모든 테이블을 전부 조회했으니 이제 각 예를 들면 다섯 개의 파티션이 생성이 됐으니까 각 모든 파티션을 조회한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특정 파티션만 개별적으로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인 파티션즈 select asterisk from 수박이요. where maybe 오늘 어 5, 9, 13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게 되면 네, P0에 해당하는 파티션, P3에 해당하는 파티션, P4에 해당하는 파티션 테이블만 조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5, 9, 13 이런 식으로 지금 조회를 해봤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는 어, 이게 지금 데이터가 15개가 들어있는데 이 15개 중에 5, 5의 배수, 아까 저희가 파티션을 5로 지정했잖아요. 그럼 5의 배수, 5의 배수는 P0에 해당하고 나머지가 예를 들면 여기 지금 5의 배수에서 나머지가 1인 값은 나머지가 1인 값은 P4에 해당하고 나머지가 2인 값은 P3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균등하게 배분을 하는 건데 뭐 이거에 대한 내용은 뭐 크게 의미는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시 파티셔닝의 이제 내부 동작 원리는 이러하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고자 내용을 설명드렸고, 그럼 인포메이션 스키마에 들어가서 파티션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select asterisk from partition where table name 코바키. 어,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파티션 테이블에 대한 세부 정보가 나옵니다. 각 파티션의 세부 정보죠. 그래서 여기서 파티션 매섭에는 파티션 기법은 어떤 파티션 기법이 쓰였고, 그리고 서브 파티션은 안 쓰였으니까 널 값으로 나오고요. 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디렉토리 한번 이동해봐서 파티션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 파일이 생성이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보면 아까 저희가 생성한 해시 파티션 개별 데이터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로써 이 세 가지 레인지, 리스트, 해시 파티션에 대한 실습을 진행해 보았고요. 이제는 서브 파티셔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파티셔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세분화된 이제 1차적으로 레인지와 뭐 레인지로 파티셔닝을 한 것을 2차적으로 이제 해시화해서 레인지, 해시, 서브 파티셔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더 파티셔닝이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실습 테이블에서 실습 과정에서 진행할 서브 파티셔닝은 레인지와 해시를 사용해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마리아DB에서는 레인지와 리스트는 서브 파티셔닝이 안 되는 걸로 지원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지 해시 아니면 리스트 해시만 서브 파티셔닝 할 수 있다는 거 네, 이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저희가 생성하는 SP 세일즈 테이블에서는 연도를 기준으로 1차적으로 서브 파티셔닝을 하고 2차적으로는 이제 그 0년 이후의 날을 합산한 toDate 함수를 데이트에 적용해서 서브 파티셔닝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toDate 함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select toDays 오늘 날짜가 예를 들면 일단 먼저 0년 0101 0년의 1월 1일에 toDays 함수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잠시만요. 잘- 잠시만요.
세밍이랑 싱글 코테이션을 빼야 되나? 네. 이 부분은 그냥 제외하고, 이 부분은 제외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판매 연도를 기준으로 레인지 파티션을 한 다음에 today 함수를 활용해서 이중으로 파티셔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테이블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죠. 카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주시고, 네, 인서트 네, 그리고 테이블 생성문을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show tables, 네, SB sales라는 테이블이 생성이 됐죠. 그리고 테이블 구조에 대한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show create table, SB sales. 네, 그러면 이제 테이블 구조에 대한 이제 내용을 확인해 봤고요. 그럼 지금 여기 서브 파티션이 생성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데이터를 인서트 해 보도록 하죠. 제 데이터를 인서트 했고요. 한번 데이터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스터머 아이디, purchase date를 이렇게 데이터가 잘 들어왔네요. 그러면 만약에 파티셔닝이 적용됐다면 아까 2000년대 이후의 데이터는 요거에 해당하겠고 2000년대 이전의 데이터는 여기에 해당하겠고 2000년대 이후의 데이터는 여기에 들어가겠고요. 요게 해당되겠네요. 그럼 한번 직접 실행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plain partitions select asterisk from sp sales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전체 테이블을 조회했기 때문에 뭐 모든 파티션을 다 읽어왔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지금 저희가 레인지 파티션을 세 개로 구분했잖아요. 그럼 P0, P1, P2 이렇게만 생긴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서브 파티셔닝은 저희가 아까 테이블을 생성할 때 보여드렸듯이 다섯 개 해시 파티셔닝을 여섯 개를 생성했으니까 이거에 따른 여섯 개 서브 파티셔닝이 여섯 개로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S0, S1, S2, S3, S4, S5 이렇게 서브 파티셔닝은 6개가 됐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하나의 테이블만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죠. 하나의 파티션 테이블만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즈 select asterisk from sp sales where purchased in purchase date in
20, 10, 3, 12,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해보면, 네. 2010년 3월 1일에 해당하는 파티션은 네, P2 언더바 S5가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테이블의 규모가 뭐 무지막지하게 큰 경우에는 뭐 서브 파티셔닝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파티션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Use information select asterisk from 이런드 where table name sp sage 검색을 해보시면 이번엔 서브 파티셔닝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 파티션 메서드의 range 그리고 서브 파티션 메서드의 해시 이렇게 range 해시 서브 파티셔닝을 잘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각각의 기준은 뭘로 사용이 됐는지 여기서는 연도 그리고 여기서는 today 함수가 사용됐고요. 이런 식으로 서브 파티셔닝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별도의 파일이 생성이 됐는지, 데이터 파일이 생성이 됐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wd 네, 카페 디렉토리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ls l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네, 지금 각각의 SP 세일즈, SP 세일즈에 대한 파티션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 파일이 생성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1차적으로는 레인지 파티션, 레인지 파티션 됐기 때문에 P0, P1, P2 이런 식으로 구분됐고 그리고 해시 파티션과 이중으로 해시 파티션이 됐기 때문에 S0, S1, S2, S3, S4, S5 이런 식으로 서브 파티셔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브 파티션에 대한 실습도 마쳤고 네, 서브 파티션에 대한 실습도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마쳐보았고요. 오늘 준비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마리아DB 리드로그와 언드로그에 대해서 강의할 거고요. 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온 뭐 예를 들면 어떤 기존 파티션 테이블로 고치려면 어떤 것을 고려하면 좋을까요?에 대한 질문은 저희가 이제 내일 따로 네, 공지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